1950년 6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90여 년 전 이미 미국에서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6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연합군과 노예제 폐지를 원하던 북부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인권의 가치를 두고 두 세력이 싸운 숭고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단순히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세금이었죠. 당시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연설문입니다. 처음부터 링컨은 노예제도 문제에 관심이 적었고 오히려 남북의 통합에 훨씬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경제는 북부 그리고 남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부는 전 세계 면화의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량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북부는 무역과 공업 생산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노예제 폐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화 재배에 필수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남부에겐 노예제도는 필요했지만 북부의 무역과 공업 기반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사실상 노예제도는 북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전근대적인 제도였습니다. 1804년 북부에서는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만 남부의 면화산업은 노예제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854년에는 캔자스시에서 노예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피해 캔자스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로 남북전쟁의 신호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세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1816년 댈러스 관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1816년에 끝나고 두 나라의 무역 뱃길이 열립니다. 전쟁 때문에 풀지 못한 엄청난 양의 영국산 수입 물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며 미국 산업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국의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과 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이 없는 남부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상 남쪽의 돈으로 북쪽을 지원해주는 셈이었죠. 관세가 도입되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희생은 감수하겠다는 남부 주민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관세 제도는 1816년부터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미국 내수시장은 안정되었고 남부 주민들은 이제 이 관세 철회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북부의 제조업자들은 세금의 연장을 원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세금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달콤한 꿀과 같은 보조금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남쪽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남부의 면화 가격은 하락해 그들의 지갑은 쪼들렸고 영국과 전쟁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남부로서는 더 이상 북부를 지원해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828년 북부와 서부가 서로 합동해 또 다른 관세, 혐오 관세라 이름 붙여진 90%가 넘는 수입 품목에 40%에 가까운 세금을 붙인 관세가 통과됩니다. 높은 관세를 주고 수입품을 사지 않으려면 질 낮고 가격은 높은 북부의 제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남부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빼 북부 주민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민들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820년 면화 가격이 떨어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고 남부는 그 원인을 관세로 지목합니다.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분리 독립 이야기가 나오며 그들은 더 이상 관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결의합니다. 당시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하며 미국은 내란에 가까운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타협, 1840년까지 관세를 차츰 떨어뜨려 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하지만 1842년 북부의 주들은 영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다시 이전과 같은 관세 수준을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런 첨예한 관세 대립은 1850년도까지 계속됩니다. 이 와중에 노예제도에 대한 남북의 대립도 있긴 했지만 사실상 노예제도는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 제도였고 계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북 간의 관세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은 점점 더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묵혀둔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857년 발생한 대공황입니다.
1857년 7월 오하이오 생명보험 신탁회사가 직원의 횡령과 사기 행위로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캘리포니아 골든러시로 얻은 무려 14톤의 금을 실은 황금 선박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뉴욕으로 향하던 중 허리케인을 만나 침몰합니다. 그 금에 투자한 증권회사가 줄줄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며 수많은 은행들도 파산합니다. 그렇게 공황의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공황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상공업 위주의 북부와 서부였습니다. 탄탄한 면화산업 기반이 갖춰진 남부는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북부와 서부는 부랴부랴 다시 한번 관세를 제정합니다. 이때 정해진 관세의 이름은 법안에 만든 이의 이름을 따라 몰일 관세라 하며 과거 1850년대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로 정해집니다. 당시 공화당 대표 링컨은 이런 관세 제도를 적극 지지하며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때 링컨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그의 열성 지지자들을 만들어낸 건 관세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이었죠. 1860년 링컨이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를 이기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보호주의 관세를 적극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이 실행될 것은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링컨이 당선되면서 도망간 노예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연설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한다는 법안을 승인하기도 하죠. 링컨에게 노예제도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바로 관세 수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에서 나오는 돈과 국내 산업 보호가 그에겐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링컨이 당선되자마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텍사스, 조지아 6개 주가 연이어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몽고메리를 수도로 정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남부연합, 그들의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하루아침에 분단 국가로 변하고 두 지역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끝내 1861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연합군 부대가 섬토 요새를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1861년 4월 링컨은 반란을 선포하며 군대를 징집해 남부 항구들의 봉쇄령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링컨에게 남북전쟁은 노예제 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통일된 연방의 존속이었죠. 그렇게 푸른 외투와 회색 외투 두 군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불런 전투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전쟁의 양상이 커지고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병력의 규모는 남부군이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일단 인구 규모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고요. 더 나아가 북부에는 워낙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전쟁 물자 보급 속도에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남부군의 연전연승 소식이 들려옵니다. 링컨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친의 한수를 둡니다.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단행합니다. 이 선언으로 전쟁의 기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즉 북부의 전쟁 목적이 노예 해방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있다는 걸 세계에 천명하며 남부를 지원하던 영국을 차단할 수 있었고 더욱이 남부군에 있던 흑인 교란에 효과적이었습니다. 300만에 가까운 남부군의 10%가 흑인이었으니까 말이죠. 전쟁의 기세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1864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대승을 거두고 1865년 2월 남부연합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웰밍턴 항구가 연방군에게 함락되고 그리고 4월 8일 남부의 사령관 리 장군이 항복, 사실상 전쟁이 종식됩니다. 남북전쟁 중 남북이 합친 군인 사망자는 총 62만 명으로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31만 8천 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전쟁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1863년에 나온 게 그 증거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더 감사합니다.